환경 영향평가를 편법으로 피하려는 업체에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자 타 지역에서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분석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11개 사업이 포함된 가운데 광역 간 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시가 환경평가를 피하려는 소각장에 꼼수를 짚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죠. 인근 세종시도 비슷한 사례로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게 됐는데 법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환경평가의 맹점을 보완하는 조례에 착수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축사 건설 현장입니다. 축구장 넓이의 축사는 마을과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축사 면적을 평가 대상인 7,500제곱미터에 약간 못 미치게 설계하는 꼼수를 써 환경 평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 요구로 공익감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은 환경 평가를 피할 목적이 다분한데 세종시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잘못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세종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감사원에 내용을 요구를 드렸어요. 그 법에 명확하게 나온 거를 판단해서 하게 하지 말고 법 조항 자체를 좀 재량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꼼수를 걸러내자고 법을 어느 선까지 탄력적으로 해석할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각장이나 축사 신청이 끊이질 않는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근거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 일이잖아요. 재량권은 두지 않으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해결해라. 전라북도 의회는 늦긴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 꼼수를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만 조례를 통해서라도 환경 영향 평가는 꼭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사례를 보고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를 우리 전라북도는 반복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삶을 좌우할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는 업체들의 꼼수 논란은 결국 법과 제도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지리산에 방사했던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서식지를 벗어나 자리를 잡은 건데 환경당국은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몸 길이가 좋기 1m는 넘는 곰 한 마리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땅속에 숨겨진 먹이를 먹던 곰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인데 덕유산 근처 삼봉산에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곰의 소리가 났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딱 찍히면서 여기에 어쨌든 곰이 살고 있구나라는. 반달가슴곰을 봤다는 등산객의 신고에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과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건데 이 개체는 3살에서 4살 정도로 추정되며 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방사종이 아닌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추정됩니다. 삼봉산은 등산로가 적고 먹이인 단풍치나 참나무류가 많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곰을 방사한 지리산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두대간을 따라 반달가슴곰의 서식지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리산에만 곰이 한정돼 있으면 특정 질병이 지리산에 발병했을 때 곰이 일시에 전멸할 수 있지만 덕유산에도 개체군이 있고 멸종 확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멸종위기종 복원에 좋은 신호지만 남겨진 과제도 있습니다. 발견된 반달곰의 목덜미에는 올무에 걸린 흔적이 선명해 개체 보존을 위한 공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삼봉산 외에 덕유산 일대에서도 곰을 마주치실 수가 있는데 마주치셨을 경우에는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마시고 곰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질로 멀어지시면.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서식 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항공기 운항이 멈췄던 군산공항이 오늘부터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10분 제주행 비행기도 정상 운항했습니다. 공항관리공단은 미군이 어제까지 보수를 마치고 활주로를 개방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친일 행적이 뚜렷한 역대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 인사로 분류된 경찰국장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과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 국장이며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대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내놨는데 전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선방했지만 경제산업 쪽은 많이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사업이 광역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간 시도 간 유대 강화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향후 20년간의 국토개발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는 전라천년 문화권 사업과 동서 내륙철도 등 11개 관련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협력적 관계에서 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저성장이라든지 하는 미래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해안 광역문화관광권 개발은 말 그대로 남해안 지역 관광자원이 핵심이라 전북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강호축 사업 역시 강원과 전남을 잇는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전북은 끼워 넣기 성격이 강합니다. 나머지 사업이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경제 분야에 유일하게 포함된 동서내륙 경제벨트 역시 주도권은 대구 경북 쪽입니다. 결국 전북은 관광문화와 교통망 확충이 대부분입니다. 경남과 수도권에서 산업 클러스터와 물류 플랫폼 등이 촘촘하고 다양하게 구상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인근 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과 달빛 동맹으로 부산 경남과는 남해안권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산업, 문화,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구체화해서 전북이 향후 20년간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광역연대를 강화해 개발 아이템을 늘리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전주에 하나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산 운용 전문 금융 특화 도시로 가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SK증권이 국민연금과 지척인 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증권사 객장과 사뭇 다른 빌딩 4층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업무 공간을 개설하고 연기금 유치와 운용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또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인 국민연금과도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런티어 오피스라는 이름의 이 사무소는 현재 국민연금과 추진 중인 베트남 펀드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SK증권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자금 수탁을 전담하는 사무소를 혁신도시에 열고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SSBT와 BNY 멜론 등 해외 수탁사와 이들 국내 수탁사가 사무소를 낸 것을 계기로 금융 중심지 지정에 불씨도 되살린다는 계획. 자금 운용 중심에 특화된 금융도시로 육성해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의 반발도 무마한다는 구상입니다. 150조 원의 한국투자공사에 이전이 추진된다면 국제금융도시 꿈의 실현은 가속화될 것으로. 이들 지역사무소 상주 인원은 10명 이내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타 금융기관을 전주로 불러들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점수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통지돼 본격적인 대입 전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치러진 수능 성적표를 전달받은 수험생들은 수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가운데 오는 10일까지 합격자가 대학별로 발표됩니다.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원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가나다 대학군별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은 문과 수험생은 수학 나형, 이과 수험생은 국어 과목에서 변별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구체적인 성적 분포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만에 보리가 대풍작을 기록하면서 농민들이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풍작을 기뻐해야 하지만 재고가 4년치나 쌓이고 내년에는 추가 매입도 끝나 자칫 가격 대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지난해 보리 파종 면적은 13,900헥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0헥타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7만 2천여 톤으로 오히려 21.4%가 늘었습니다. 수매를 약속한 계약 재배는 17,000톤. 20년 만에 느닷없는 풍작으로 대폭락이 우려되자 농협이 우여곡절 끝에 추가 수매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추가 수매로 4년치 재고가 쌓이게 되자 농협 측은 더 이상 추가 수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0kg 한 가마니당 차액 2만 5천 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계약 재배 안된 물량은 저희 농협에서 전혀 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리 파종 면적을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하지만 올가을 이미 파종된 보리 면적은 12,000여 헥타르. 내년 봄에 파종될 봄보리까지 합하면 내년도 최종 보리 파종 면적은 올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풍을 이룰 경우 자칫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벼농사 소득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리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무작을 해야 주머니로 돈이 좀 들어가는데 뭐 보리를 갈아도 어디 판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죠. 보리 소비는 쌀에 비해서도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해마다 보리 과잉 생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리빵이나 보리면 등 새로운 소비처 개발이나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의 수매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임신 중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태아의 장기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전북대 국성호 송미정 교수팀은 학술지 루케미아에 발표한 논문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신 생쥐에서 태어난 자손 생쥐가 노화하면서 골수 증식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3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미세먼지가 태아 때부터 미치는 영향을 동물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김장 채소인 무가 심혈관계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 추출물을 동맥경화가 있는 생쥐에 12주 동안 투여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57% 감소하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68%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무를 활용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수 7도, 지난 7.6도 등을 기록했지만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이전 공공기관이 합동 설명회를 갖고 정보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